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목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13%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은 1.11%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아시아 시장을 보면 니케이 지수 말고는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희한하게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증시만 나쁘지 않았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코스닥 지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그제 이 코스피에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이 외국인이 수급을 들었다 놨다 했고, 뭐 기관은 역시나 코스피만 주구장창 사고 계시는 거고요. 그죠? 얘네가 뭐 받아봤자 크게 큰 상승이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특히나 이 금융투자들은 바닥을 잡는 애들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오늘로 봤을 때 여기가 최대한 저점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위주로 물량을 모아가는 거지, 얘네들이 수급을 끌어올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 수급을 끌어올리는 애들은 기관에서 투신과 사모펀드, 어쩌다가 연기금, 나머지 애들은 그냥 물량을 받는 애들이다라고 보면 돼.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지만 돈이 좀 많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부분 추세 상단은 이 외국인이 끌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매수세로 돌아오긴 했지만 적다라는 거죠. 즉 오늘은 얘네들이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누르니까 받아준다라는 개념인 거고, 코스닥은 크게 팔지도 뭐 크게 사지도 않으면서 그냥 유지를 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강하게 받았다. 근데 오늘은 그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약하고, 오늘은 뭐가 갔어?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코스닥의 종목 중에 40%가 뭐예요? 제약바이오고, 이 중에 한 30%가 뭐예요? 반도체예요. 그 외가 기타 등등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중소철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디지털 화폐든 뭐 비트코인 관련이든 뭐 기타 등등인데, 기본적인 애들은 대부분 원래 하던 일은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그런 애들, 전자기기 쪽 애들이 다 많다라는 거죠. 요 애들이 오늘은 시장을 끌고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하락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즉 거래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균형을 잡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확실하게 많이 잡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럼 즉 주가가 혹여나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위에서 받아준 거니까. 1055포인트를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몰린다 하더라도 1055겠네요. 이탈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 고점보다 살짝 낮게 끝났으니까 내일 살포시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어제 그랬죠. 뭐 코스피가 강하게 가고 코스닥이 따라가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코스닥이 먼저 가지고 코스피가 가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가 먼저 선봉을 섰고요. 그 선봉의 역할을 이번 달 꾸준하게, 이번 달 하반기라고 해야 되나?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 이어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 할 거냐, 그러면서 끌고 가고 9월달에는 아마캐든 제약바이오 위시가 분명히 있으니까 9월달은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면 돼요. 8월 하반기 이후부터. 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은 못해도 1100에서 1300포인트까지는 한번 확인해야 된다. 뭐 그러면 코스피도 3400포인트 혹은 3500포인트도 뭐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인 거고요. 오늘 이 고점 1060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바로 한 번 더 슈팅을 낼 거냐, 아니 한 번 더 누르고 갈 거냐의 기준은 1055포인트를 넘기냐 못 넘기냐의 관점인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29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이래나 저래나 이 3285포인트 위로 머리를 들어야 된다. 3290이네요. 이 자리 위로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수급을 보면 요렇게 거래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가 3285부터 3300짜리예요. 최소 일주일 이상 흥부했던 요 자리의 수급을 보면 어때요?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죠? 즉 이 매물을 뚫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수급을 넣어주든 그게 아닐 거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적은 수급으로 몇 번씩 들었다 놨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자리 위로 뚫고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을 보면 여기가 수급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려앉았던 수급 흐름을 보면 최근에 비슷하든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의 관점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분봉의 흐름을 좀 볼까요? 코스피는 뭐 이미 지가 몸통을 만들어 놨네요. 요 자리 3270포인트 이탈을 하냐 안 하냐 이 관점인 거고, 조금 더 열어놓으면 3265까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고, 이래나 저래나 여기에 대한 박스를 조금 더 유지하다가 갈 거냐, 아니면 이 위로 올라타서 위에서 움직일 거냐, 뭐 그런 기준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휴가철이 끝났으니까,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가니까 조금씩 수급은 나아질 거고, 다음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 전에 한번 출렁이었다가 다시 갈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까지 꾸준하게 가고 옵션 만기일날 출렁이고 갈 거냐, 아니면 쭉 가다가 옵션 만기 이후에 한 주간 흔들릴 거냐 기준으로 봐야 돼. 근데 이 마지막은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대외적으로 뭐 또 미국이나 중국이 또 우리랑 다르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가, 위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코스피도 3500에서 3600인 거고, 코스닥은 전 1300까지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무리수고요. 일단은 1100포인트 그 다음에 50포인트씩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를 할 거라면, 올해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면 마지막 세 번째 확률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어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죠.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큰 상승 하락도 없었지만 오늘 이 백신 허브 활성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니라고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에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그죠?
그런 흐름이고, 오늘은 어떤 내일의 관심 종목을 넣어 놓을까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카톡방에다 써요. 그날 왜 사무실에서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거기 HTS랑 집에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있는 거를 항상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즉흥적으로. 그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써놨는데 넥슨 GT 이미 시간에서 올라버리고, 뭐 또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흐름이에요. 아무튼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넷게임즈 먼저 볼게요. 넥슨 GT는 시간에서 움직이면서 넷게임즈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두 종목이 다 수상해요. 넥슨 GT는 뭐 뉴스가 나왔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슈퍼 IP 10종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 모양이에요. 왜? 근데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다는 거죠. 10배가 올랐어요. 거진 10배가 올랐어요. 억지로 누르는 자리였지만. 그죠? 거기에 대해서 60% 혹은 50%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자리거든요.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현재는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러면서 어제 이 자리를 찍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 저 회원님들한테 넥슨 GT 수상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부터 쳐 움직이더니 시간에서 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시간에서 내일 움직인다라는 건 그게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넥슨 GT는 1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3,000원을 넘겨서 끝났죠? 그럼 내일 종가상 13,000원을 유지하는지를 체크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한 번은 더 눌렀다 갈 거다. 한 번은 더 눌렀다 갈 거다 라는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13,000원 위에서 버티냐 못 버티냐, 한 번은 눌렀다 갈 거다. 그러면서 넷게임즈를 설명드리려고 넥슨지트를 본 거고, 두 종목을 같이 보면 좋고요.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강하게 급등을 해주고 주가를 또 엄청나게 눌렀죠. 상승시켰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어요. 그러면서 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 전에는 얘가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넥슨GT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넥슨GT에다가 다 몰아주고 넷게임즈가 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손해분이 이쪽으로 갔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일단 흐름을 보면요, 주가가 올라왔고 이래나 저래나 얘도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죠? 여기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박스를 또 한 차례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럼 최근에 흐름이 여기서 한번 매물을 테스트 해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넘어서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당장 혹은 넥슨GT가 내일 한번 이제 단기 저항대를 맞고 눌리면 얘도 한 차례 눌릴 수는 있다.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눌림의 흐름이 오늘의 시가 부근에서 12,7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행보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요 박스권의 흐름은 한 번 더 들어 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여기에 대한 중간감 14,500원을 넘어서는지 체크, 넘어서면 16,400원까지 열려있다. 그 안에 16,000원이 단기적인 또 저항이 한 번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죠? 대신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 올리지는 못할 거다, 한 번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슈가 강하게 터져야 돼요. 뭐 매각이 된다든지, 뭐 게임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다든지 하면서 요런 거래량이 한 번은 여기서 터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뭐다? 앞으로 요 박스권 흐름에서 중간값을 딱 잡아놓고 요 밑에서 움직일 거냐, 요 위에서 움직일 거냐의 기준만 살펴라. 위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하다? 정고점을 확인하든 아니면 뚫고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얘는 수급이 강하게 빠져나간 자리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기존부터
흔들어댔던 이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바로는 못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뭔가 한번 이를 낼 수 있는 차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일 때 넥슨 GT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얘는 아직은 저항이 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대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넥게임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수앱지스라는 종목이죠. 뭐 얘는 실제적으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이수앱지스 뭐 또 뭐 EID든 뭐 어쩌고 저쩌고 동전주 포함해서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수앱지스가 좀 더 빠를 줄 알았더니 오늘 바이넥스가 먼저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바이넥스는 일단 단기 고점을 확인을 한 자리고요. 이 이수앱지스도 단기 고점은 14,000원에서 14,500원 자리예요. 14,000원, 14,500원. 근데 아직 그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누르는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 그 자리가 12,5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14,000원에서 14,500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 여기서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고 이 이후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서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죠? 예전에 영상에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영상을 찍었던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기준으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당연히 이 다음 저항대까지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요런 박스권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요 안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자리는 14,000원에서 14,500원이 나오는 거고, 그 자리를 넘어서면 얘는 15,600원, 15,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 백신을 저희 쪽에서 생산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유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급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스푸트니크? 얘네들 생산은 시작할 거다. 그게 예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가 8월 말에서 9월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종목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자리다. 뭐랑? 바이넥스란 종목과. 오늘 얘는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찍고 밀린 자리예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의 시가 부근이죠. 19,000원 부근, 19,500원 부근 정도, 그 자리만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얘는 일단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갈 거냐, 행보하다가 밑으로 하향한 후에 올라탈 거냐의 기준을 봐야 돼요. 이제서야 수급이 조금 붙은 자리예요. 월봉으로 보면 뭐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를 어느 정도 반납을 시킨 부분인 거고요. 그죠? 시킨 부분인 거고, 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요렇게 받는 자리잖아요. 원을 요렇게 그려서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못 올라탄다면 다시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하면서 위에서 눌러주는 하방 압력을 옆으로 벗어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을 거라면 강하게 쳐주던지, 강하게 빵 쳐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더라도 뭐다? 이제는 옆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서 한 차례 옆으로 진정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한 차례 더 눌렀으니까 뭐다? 이제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눌러내지만 않는다면 뭐다? 어찌됐든 요런 자리 22,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관점으로 이 종목 보셔야 되고요. 자, 넵지노맥스라는 종목이에요. 진단키트 관련이죠. 뭐 휴마시스,
뭐 또 시스웍 뭐 그런 애들하고 다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 크게 못 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영상을 계속 찍었었던 자리에서 보면 벌써 1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죠? 요런 자리에서부터 이 종목 끝이 아니다라고 꾸준하게 영상을 제가 찍어드렸던 부분이죠. 100% 정도 상승을 했고 기존 고점 위에서 지지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도 어디에요? 기존 고점 위에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 흐름대로 본다면요, 자 여기서 한 차례, 그죠? 여기서 한 차례 받았고, 그럼 이 위에서도 여기서 혹은 많이 밀리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한 차례 유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요런 흐름이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어간다. 즉 요런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하는 거지, 흐름을 못 이어가면 요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이 33,500원 33,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요런 흐름이 한번 더 발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4만원을 향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자리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높은 자리는 맞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중간 정도 온 자리다. 반반이라는 거죠. 누가 봤을 땐 설거지, 누가 볼 땐 더 갈 수 있는 자리. 그죠? 대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빠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자리인 거고, 현재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해줘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래야만이 어디 다시 요 자리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 빠르게 올려다 놓고 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31,5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31,500원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웬만해서는 지금의 이 33,500원 정도, 33,500원이 요 자리네요. 요 정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앞으로의 행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리고 갈 거냐 아니면 바로 갈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디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조금 지켜보라는 거고, 어제 오늘 흐름은 한 번 더 누를 것 같은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내일이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제 이 저점을 오늘 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을 거냐,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저점을 조금이라도 갱신하더라도 추세는 이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셀로메드 같은 경우도 오늘 버티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고점을 똑같이 때려주고 저점을 유지하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일 시가가 이 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오늘 갭이 떴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12,000원에서 12,500원 자리 정도까지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라.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빠르게 상승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거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다?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위에서 그러면 행보해야 돼. 그러면서 위냐 밑이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앞으로의 행보에 더 상승 혹은 이제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계양전기라는 종목이 오늘 갭이 좀 떴다가 결국엔 눌렀어요.
눌렀고, 어떻게 보면 얘도 전력 관련된 여름 수혜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눌렀죠. 그럼 누가 봐도 위에서 털고 나간 그림을 만들어 준 그림 모습인데 희한한 거는 기존의 고점을 올렸다가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4,800원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 뭐다? 정말 먹고 튄 거다. 근데 지금의 자리는 한 차례 눌렀다가 기존의 저점이 아닌 한 차례 고점을 올리면서 여기서 횡보했던 요 자리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 있겠죠. 그 누르는 자리가 5,100원대. 이제 이 4,800원까지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 5,1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못해도 박스 치는 흐름이 나타나든 아니면 윗골이라도 한번 쏘고 죽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한 차례 올라왔을 때 이 위에 대한 고점을 빠른 시일 안에 못 넘기면 횡보하다가 하방으로도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아프리카에 그런 말이 있죠. 별풍은 흐름이다 라고 말이 있듯이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은 시간을 질질질 끄느냐 안 끄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 흐름 보고 모레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날 터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바로 양봉으로 메꿀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방보다는 위로 올라갈 자리가 조금은 더 남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기존의 흐름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고점을 하나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서 단기적인 박스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올렸을 때 뭐 했어요? 매수 매도가 나온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쐈다. 그나마 매수 매도 자리가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어디? 요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한번 버텼다가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버리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요렇게 길게 보면 35,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본다면 49,500원이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41,5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자리죠. 그죠? 그러면 내일 뭐 일단 갭이 떴으니까 내일 이 윗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내일 얘가 상승을 했을 때 41,500원을 넘기느냐, 종가가 그 위로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보셔야 돼요. 즉 내일 시가가 39,000원에서만 시작을 한다면 내일 41,500원까지 혹은 41,000원까지는 한 차례 정도 상승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예요. 얘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위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위로 갈 확률, 밑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위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차트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월봉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주봉상에서는 파동이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하락 파동 5파동이 나왔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죠? 그럼 이제는 밑으로 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대신 월봉의 기준에서는 뭐 완벽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한방, 얘가 올라갈 때 한방, 두방, 세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방 이제 두 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거는 뭐다? 시장의 흐름의 영향이겠죠. 앞으로 지수가 받쳐줄 거냐 못 받쳐줄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알서포트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택근무 관련이죠. 최근에 슈팅을 한번 내놓고 여기서 거래를 빵 하고 터트리고 누가 봐도 설거지의 모양을 한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어요.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눌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런 추세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요런 추세를 만들어 놨어요. 즉, 이 안에서 하방 압력을 받다가 그래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건너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상방을 오늘 때린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눌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눌려서 또 내려앉는다면 이 추세에 맞춰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는 이 추세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 차례 옆으로 위아래 흔들었던 요런 자리까지는 지금 여기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위로 올라온다면 요 자리에 대한 뭐다? 매물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5% 이상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1250원, 1300원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만약에 하방의 압력을 받는다면 9700원을 지키는지 체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관심 가져보자. 이해되시죠? 꾸준하게 눌렸어요. 근데 델타 변이가 잡히지도 않았고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델타 변이가 나타났던 부분이라서 물량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주가를 이제 여기서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설거지라면 여기서 모양을 만들다가 주가가 한 차례 더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반의 자리니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자, KPM테크는 여전히 관심권이죠. 오늘도 이 3,350원, 60원에서 이게 3,350원에서 3,400원 사이에 누군가 계속 물량을 걸어놔요. 물량을 걸어놓고 뭐 어제 어떤 분은 뭐 공매도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주식 대차 거래 상환한 건 없고 누군가 대출만 받았어요. 대환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때린 거예요. 지금 물량을 때려놨어요. 얘네들 좀 개고생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들어왔거든요. 그죠? 꽤 많은 물량이 들어오죠.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켜보는데 어차피 어제 영상을 제가 찍었고 위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텔콘 RF제약도 관심을 가져볼 때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기존에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종목인데 KPM테크가 여기까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텔콘과 그리고 KPM테크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고 RF제약은 밑으로 흐르는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자리를 일단 메꿨어요. 메꾸면서 다시 이 자리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엔 여기서 누군가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고 들어왔고 거기에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때릴 거고 이 중간값을 넘기면 6,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못 넘기면 다시 한번 4,800원대를 확인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 KPM테크든 텔콘 RF제약이든 뭔가 물량을 계속 매물 소화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에 대한. 그죠? 그러면서
이 위로 때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를 못 넘기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나타나지만 넘긴다면 한 차례 위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기준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니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